이번 강은요, 2021년 3월 13일입니다. 2021년 3월 13일은 우리 정말 안전의 의사, 안전전문의,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보건 지도사 시험일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지도사나 산업보건 지도사의 공통 과목인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은 물숫자에다가 길것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된다. 실제 저는 요사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요, 법이 별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불과 소수의 인원 대비로 우리 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윤리와 정직이 살아있다면 법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에도요, 사실 윤리와 도덕이 있다면 법과 영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도요, 바로 대법원이 있어야 되고 지방법원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법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하고 싶은 사자, 바로 판사, 검사가 필요한 거죠.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판사,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야, 너 앞으로 희망이 뭐냐 그러면 바로 재해를 없애는 산업안전지도사가 되겠다.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건지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날이 이제 곧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 총 시험 시간은 90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3개 과목이니까 9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과목당 얼마? 30분입니다. 그 문제지 형별은요, 바로 아직도 역시 A형이 아니면 B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A형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로 나눠주는 시험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산업인력공사 뭐라 그러면 PBT 테스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P라는 것은 페이퍼 종이입니다. B는 베이직을 말하고 T는 테스트 그대로 해가지고 PBT 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요, 그럼 모든 시험지에는 여러분 이제 산업안전지도사나 보건지도사 시험지에 보면 첫 앞장에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자의 유의사항은 이걸 사실 읽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상 제가 강조했습니다.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될 거니까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 표지와 시험 문제지 내 문제 행별의 동일 여부다. 근데 예를 들어 표지는 A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속 내용이 B형이 들어가 있지 않냐. 근데 사실은 그런 이해가 없겠지만 혹시나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일 여부 및 시험 문제지의 총 면수, 문제 번호, 1년 순서,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의 수험 번호와 성명을 기재를 해라. 근데 바로 이거 이제 확인한 다음에 기재를 하는 게 맞으면 본인의 수험 번호와 성명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답은요, 요걸 잘 알아야 돼요. 답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가장 적합하거나, 그러니까요, 실제 답이 2개도 될 수 있고 모두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적합한 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또 가까운 답 1개만 선택.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문제 출제를 완벽하게 한다고 했지만 혹시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리려고 찾은 이유는 바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혹시 의의 제기가 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단 답안 카드 작성 시 시험 문제 형별을 누락했다든지 마킹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본인의 책임이라 이 말입니다. 조금 실수한 것은 인력공단이라는 시험 주관기관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셋째요, 답안 카드는 국가 전문 자격. 그래서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 우리 시험은 기술 자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 자격증, 뭐가 된다? 안전의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전문 자격증, 전문 자격 공통 표준형 문제 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되어 있는데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 시 반드시 시험 문제, 문제 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1번부터 75번까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75번까지냐? 1과목이 1번부터 얼마? 25번까지. 3과목이 26번부터 2과목이. 그 다음에 3과목 마지막 과목이 51번부터 75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원래는 문제 푸는 시간이 얼마? 1.25분입니다. 1.25분. 그래서 사실 시간이 조금 법 같은 거 읽어볼 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속도 가까이 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위원회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게 말도 안 돼. 무슨 감독위원회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카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말도 좀 아름답게 쓰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뭘 불응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건데, 감독위원회 지시,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지시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무슨 지시를 합니까? 높낮이를 차고 이거 자체가 잘못. 그래서 나는 법을 왜 이래 만들었는지 이해가. 이런 것도 조금 사실은 조금 아름다운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독 뭐 하시는 분들의 서로가 이제 인격을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아름답게 바꿨으면 하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5번째입니다. 시험 문제지는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바로 이런 시험을 가지고, 우리는 CBT가 아닌 PBT예요. 그래서 CBT는 컴퓨터를 치기 때문에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자격시험 중에서 산업기사 시험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잘 아는 운전 면허시험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CBT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또 안내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수험자는, 시험 보신 분은 QR코드를 통해,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통해 가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설문조사의 필수.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자기들이 시험 문제가 괜찮습니까? 산업인력공단 친절히 했습니다. 요 설문조사를 해줘야만이 요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둘째, 시험 합격자의 합격 축하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내사항으로 시험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뭐 참고사항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드디어요, 우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나름대로 그러면 이번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이 있고 영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하나 둘 셋 또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 4가지 중에 여기는 몇 문제씩 나왔는가 나름대로 출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요, 바로 우리는 1장 총칙부터 12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한번 보면 그래 1장 총칙부터 12장 벌칙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구성됐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번에는 정의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2조는 산업안전보건 제2조는 사실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또 총칙에서는 사업주 등의 의무도 나왔습니다. 또 협조요청사항,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를 들어 장관들에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나오냐 하면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거 나왔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30일에 작성한다, 이런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날짜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3장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4장 유해위험 방조치,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7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는 출제가 안 됐어요. 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해서 14조 역학 141조 역학조사에 대한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장입니다.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그래서 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 업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제일 앞부분에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등에 대한 법과 영역 규칙에 다 해놨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는요, 항상 안 나온 예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틀림없이 지도사에 대해서 또 나올 겁니다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의 임무이기도 하고, 특히 3차를 가지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면접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접에 대해서 항상 대부분의 면접위원들이 산업안전 지도사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또 근로감독관에 대한 것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한장요 보칙에 대해서 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약 100%를 한다면 32%인 8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래서 25문제 중에 8문제가 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은요, 누구의 영이다? 바로 시행령은 대통령의 영입니다.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우리 1장 총칙부터 11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역시 총칙에 대해서 공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는요,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3장 안전보건교육, 4장 유해위험 방조치, 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엔 출제가 안 됐고요. 6장에 대해서 역시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7장입니다.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역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95조 작업환경 측정기간 지정요건, 99조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9장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안 나왔고요. 역시 10장 보칙에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벌칙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역시 32%가 출제가 됐는데 법과 동일하게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산업안전지도사라든지 산업보건지도사는 법과 영, 규칙에서 출제가 되고요. 사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때로는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아셔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은 바로 이렇게 몇 문제가 출제되냐 하면 역시 28문제인데요. 28%. 그럼 시행규칙은 누구의 영이다? 바로 이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이 되겠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 고용노동부 장관의 영인데 1장 총칙이라든지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장 안전보건교육에는요. 교육시간부터 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별표 5에 대해서 나왔고요. 29조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역시 별표 4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법에 대해서는 항상 앞에서 이제 출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법의 흐름을 외우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물 흘러가듯이 계속 자주 보다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총칙 1장 시행규칙은 총칙부터 11장 보칙으로 되어 있구나. 12장으로 되어 있는 걸 유일하게 법밖에 없구나. 이렇게 자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유해위험 방지 조치입니다. 그래서 50조 공정안전보건소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5장은요,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입니다. 79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100조 기계 등 대여자의 조치, 130조 검사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7장입니다. 유해물질에 대한 조치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8장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대해서는요. 196조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에 대해서 나왔고 9장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는 법에 나와서 그런지 안 나왔습니다. 10장 근로감독관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보칙도 역시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7문제로 약 28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요. 역시 총칙과 안전기준, 보건기준으로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것도 역시 누구의 영이다? 바로 고용노동부 영이에요.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것도 뭐다? 장관의 영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우리 이제 요사이 시험에 2020년부터 들어서는 뭐가 나온다? 바로 2차 실기시험에 주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에 대해서 나왔는데 비상구의 설치에 대한 거와 사다리식 통로구조에 대한 것이 두 문제 나왔고 안전기준이라든지 보건기준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로서 약 8%로 비중을 따져보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법이라든지 영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역시 이거는 거의 뭡니까? 여기 8, 8, 7 거의 동일하게 출제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거의
출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로 여기는 뭐예요?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실 필기 시험 때는 1차 때는 거의 출제가 안 된다고 봐도 과언해요. 이런 것은 굳이 안전보건에 대한 규칙을 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요, 항상 이렇게 딱 보면 깜짝 놀라요. 문제가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요, 1.25분 만에 푼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속도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기사도 1.5분이거든요. 그래도 기능사가 1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1.25분이니까 사실 문제가 뭐보다 쉬워야 돼? 시간수 어렵다 쉽다 그리고 시간을 기사보다 쉽게 짧게 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벌써 우리는 10년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책이 10년치예요. 10년치 가연도 문제를 묶었습니다. 2021년도로 2022년을 대비해서 묶고 딱 어떤 분이 보면 야, 얘네보다 시험 문제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쉬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벌써 10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제는 당연히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거라든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거든지 우리 회사의 조직 이런 걸 안전보건관리체제라 그러죠.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리는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5개 중에. 첫째, 1.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라고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어떻게 지휘, 감독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당연히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의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이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실제적으로요, 바로 이런 총괄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또 실제 사람에게 업무를 줄 때도 이렇게 해야 되죠. 3번입니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이라든지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해당 작업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의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산업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이건 항상 앞에 산업이 안전관리자라고 하면 돼요. 산업안전관리자에게는 산업안전이지 사실 요거는 뭐가 있어? 보건관리자가 있어요. 보건관리자. 또 응급조치 이것도 누가 해? 사실 보건관리자가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또 완벽하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읽어보면 벌써 뭐가 보인다?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거고, 그래서 산업재해에 관한 것은 안전에 관한 거죠. 그 다음 응급조치라든지 보건에 관한 건 누가 해? 보건관리자가 하게 돼 있어요. 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보건 권한도 줘야 되고 시설도 줘야 되고 장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어떻게 지원해야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팀을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역시 갖추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법에 있는 내용이지 한번 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이거예요.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해놨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를 하는데 그 보건관리자 업무는 뭐냐? 보건은요, 업무는 다음과 같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 의견을 업무, 안전보건관리 규정, 취업규칙에 정한 업무. 요거는요, 당연히 어디에도 해당돼? 안전관리자 동일하게 해당돼요. 둘째, 안전인증 대상기계, 자율안전 대상기계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여기는 보호구는 어디에 해당된다? 보호구는 바로 보건에 관한 거다.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및 보호자에 대한 지도조,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호자 지도조. 당시 요거 역시 누구하고 똑같아? 현재는 안전보건관리자하고 똑같아요. 4번째입니다.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호자 및 지도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산업보건의 직무입니다. 산업보건의 직무인데 보건관리자는요,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는 요거는 뭐냐면 산업보건의 직무, 요거는 의사를 말 의사. 의사는 나머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의사의 업무는. 그래서 의사가 그래서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 판검사가 대단한다고 하지만 실제 판검사도 의사의 진단서에는 무조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대단한 걸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요. 6번입니다. 6호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수립 위한 보건교육 실시간 보좌 및 지도 조합. 그럼 7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과목의 조치 의료행위 단 보건관리자가 별표 6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이거는 뭐냐 그럼 별표 6,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거는 반드시 의사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반드시 간호사일 경우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요. 보건관리자는요. 의사와 간호사도 할 수 있죠. 누가 할 수 있어? 산업 우리는 환경기사 중에 대기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또 산업위생기사도 보건관리자 될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처치, 부상 질병의 악화를 하기 위한 조치. 이건 누구? 여기 있잖아. 보건관리자가 별표 6에 2 또는 3에 해당.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제 요양지도 및 관리. 그 다음에 가목부터 요거는 이제 알겠죠. 이걸 호. 요거는 뭐? 목. 요거는 뭐? 조. 이렇게 한. 그 다음에 조인데 요 동그라미는 뭐? 항. 다 됐지. 읽을 때 제22조 1항. 그 다음에 1호. 그 다음에 호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목 이렇게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에는 사용된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에 관한 설비의 점검, 작업방법,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호자 및 지도 조언도 누구 해? 이거 착각하면 이건 누구 한다? 안전관리자로 생각하는데 보건관리자입니다. 또 사업장의 순회 점검 및 지도의 조치의 건의도 보건 쪽에 누가 해야 돼? 보건관리자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0번째를 보면 10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분석 재발 방지 기술적 역시 보좌 및 지도 조언. 11번째 산업재해 통계라든지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해 역시 보좌 및 지도 조언해야 합니다.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는 보좌라든지 지도 조언 누가 해? 역시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도 누가 해? 역시 보건관리자입니다. 그 밖에 보건관리는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역시 누가 해야 돼? 보건관리자. 2항, 보건관리자는 1항 각 호에, 이런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는 누구하고 협력해야 된다?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3항, 사업주는 보건관리자 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시 권한과 시설과 장비 예산 그 밖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의사, 그 다음에 3호 간호사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된다. 의사가 우리 행위를 할 수 있게 간호사가 우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4항 보건관리자의 배치, 평가, 지도에 관한 것은 제18조 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는 보건관리. 그러니까 이것만 안전에 대한 것과 보건관리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18조에 잘 나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읽어드림으로써 여러분 때로는 졸릴 때 눈이 잘 안 될 때 한번 귀에 따다고 앉을 때까지 들어보셔도 산업안전보건법령 만점 맞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2번이겠죠. 2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역시 법과 영상, 협조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연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맞는 말이죠. 둘째, 2번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누구하고 협의해야 된다? 반드시 다른 장관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 단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또는 어떻게 협조도 요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넷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또는 관련기관 단체장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 실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이게는 말도 안 되죠. 이게 참 어려운 게 소득세법이라든지 납세 실적은 누가 해? 바로 우리는 세무잖아요, 세무. 이런 것은 할 수도 없고 개인에 대한 것은 하도 안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틀렸잖아요. 다섯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의 장 또는 공단, 이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말합니다. 등 관련기관 단체의 장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도 요청할 수 있고, 또 이 공단은 뭐 상실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요새는 고용보험공단이라고 하는 여기도 바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해설을 조금 보면 8조 협조 요청에 대한 건데, 이거는 법에 나온 거니까 1항, 이제 8조 1항 이렇게 하죠. 1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7조 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 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왜? 자기가 하는 건데 고용노동부 제외하죠. 고용노동부 2조에서 장은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역시 미리 누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협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누구에게? 당연히 국무총리한테 협조를 얻어야 돼. 협의, 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어요. 왜? 윗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말이 틀리죠. 협의 조정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여 확정한 다음에 우리 어떤 부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항입니다.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주 단체 그 밖에 필요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관련기관 단체의 장에게 다음과 같고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방자치장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근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 여기는 이제 바로 이 세 가지. 부가가치세법 8조 및 법인세법 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등록. 그러니까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냐 이런 거야 당연하게 줘야 되지. 이거는 뭐 사업자 등록은 사실 비밀 사항이 아니죠.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정보는 어쩌면 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조금 이제 속도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죠. 그러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업주가 무엇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이 되라 한 다음에 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첫째 어떤 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당연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둘째,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지방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한 등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도 거쳐야 합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사항도 역시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 뭔가 하나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안전장치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해서 누가 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안전관리자나 또는 보건에 대한 보건관리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자도 해야 되고 보건관리자 해야 되고, 오늘 또 역시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 누구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사항이에요. 딱 기억이, 여기는 산업안전보건위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읽다 보면 그냥 생각 없으면 답이 역시 틀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여기 심의의결에서 뭐 거쳐야 될 사항은 니은과 디귿, 리엇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니은 뭐죠? 잘못하면 5번을 답을 할 수 있어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요. 여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는 바로 제15조에 있어요. 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된다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는요, 바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1항부터요, 1호부터 5호까지 다 해요. 또 7호에 관한 사항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가 누구예요? 요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하지만 요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인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 치료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요것도 역시 누구해?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알면 자동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도 알 수가 있어요. 치료에 관한 사항. 단 6호에 따른 거는 뭐예요? 바로 여기 있어.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인데 6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6호도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중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중대재해는 어디에 한다? 바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과 보건에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도 역시 누구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3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회의를 개최 그 결과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해야 돼요.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심의 의견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25조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해서는 아니 되고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게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유를 불리한 척으로 해서도 당연히 안 되죠. 7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라든지 상시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회의 구성, 운영, 의결되지 않은 경우 처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누구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 어디 있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두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해당하는 거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공표해야 되는데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맞는 것을 찾으셔야죠. 첫째, 사망재해가 연간 몇 명? 한 명이 아니고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이거 틀렸죠, 답이. 그러니까 해당하는 거 아니죠. 2번, 사망 만인율입니다. 이 사망 만인율이라는 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연간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 재해자 수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사망 만인율이라고.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된다? 산업재해 발생 것은 공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 답은 2번이에요. 그러나 2번이 확실하더라도 항상 3번, 4번, 5번도 읽어봐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대재해가 반드시 몇 건이냐면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해당돼요. 산업재해 발생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은폐한 사업장인데 은폐할 우려는 없어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가 아니고 2회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는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는 산업안전 시행령 10조에 있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이거 바로 뭐야? 법에서 이제 법 10조의 대통령이라고 정하는 사업장. 바로 뭐다? 산업재해 발생 공표 대상 사업장이다. 그래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 만인율이 여기 한 번 더 한문 표현됐어요. 사망 만인 연간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한 사망 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해요. 이 규모별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 여기 바로 우리는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출제할 때도 보세요.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1, 2, 3, 4, 5 그대로 뺏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2번만 맞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은폐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몇 해 2회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법이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입니다. 첫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도 15일이 아니고 역시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틀렸죠. 둘째,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는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통합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거 틀렸죠. 안에. 그럼 답은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 과정으로 정한
그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거든. 이걸 잘 보여야 돼요. 지금은요, 노동법에 관한 것은요, 어떠한 경우로도 노동법을 우선합니다. 그렇죠. 우리 특히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민주화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부터 노동단체에 대한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노동과 관련된 단체가 틀렸죠. 네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 어떻게 해? 당연히 봐요. 여기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단체 협약이나 근로자에 대한 건 최우선을 한다는 거. 다섯 번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인데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에 관리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된다. 안 되죠. 그건 틀렸어요.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그럼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해설을 보면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보면 1. 안전 및 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에 관해서 바로 나오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보면요. 안전보건관리 작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25조 3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시행령, 여기 있죠.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다. 이런. 그 다음에 1항에 따른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며칠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작성해야 한다. 이 변경할 때도 발생한 것 또한 같아. 역시 날짜는 며칠로 한다? 30일로 한다. 사업주가 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작성할 때는 소방과 가스와 전기와 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이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어떻게 통합하여 작성하나 한다.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랬어. 그래서 바로 답에 대한 것을 우리는 틀린 부분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사실 1번부터 25번까지인데 벌써 시간을 보니까 한 35분, 36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쉬었다가요. 6번부터 25번까지 한 강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요. 자꾸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외우려고 애쓰는데 외우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좋으신 분은 외우셔도 괜찮겠지만은 자주자주 눈으로 익히시고요. 자꾸 귀로 저의 강의를 듣다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딱 박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법은요.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 자체가 법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목 산업안전 일반에도 때로는 한 6문제 가까이 25문제 나오고 또 기업 진단 지도에도요. 산업보건 지도편에 가면 반드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1과목 25문제지만 거의 한 비중이 거의 한 반 정도 차지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 산업안전보건법령입니다. 또 있습니다. 2차 실기 서술형에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3차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도 이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항상 주머니 넣어 다니든지 항상 끼고 다니셔야 되고 또 합격한 후에도 지도사로서도 필요한 것은 뭐다? 법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6번부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